중문 안 한반 뒤에 숨겨둔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큰일이다. 문기는 아무 일 없이 태도로 전열과 다름없이 나은 마당에 화초본 모를 준다. 그러면서 연애 술먹을 눈치를 살핀다.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릴 때 얼굴이 마주치는 것이나 문기는 자기가 보는 숙모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다. 문기는 차츰 생각을 고친다. 실시공은 동네 아이들이 집어가기 실제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가 알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았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을 뒤져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이젠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러면 필시 일은 나고 말이라.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식을 꺼지지 않았다. 며칠 전이 일이었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을 붐비는 사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의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 부은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고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나눈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슴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입을 넣어주는 게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와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했다. 문기는 쭈뼛쭈뼛하는 사람에게 밀려 뒤돌로 나오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었다.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 연애 고개를 기울이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잘못 본 거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거인가 하고 골목중에 꺾어 돌아섰다. 선어가 앞을 서서 동무 손만이가 간다. 곧 문기는 쫓아간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이 이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야? 뭐가 말이야? 고기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나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려 주니 말이야. 정말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편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뻐끔뻐끔뻑 무슨 궁리를 하는데 문기의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일? 글쎄 그렇구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과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승우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보고 주머니 넣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에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었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 해. 하고 머뭇거리며 문기의 어깨에 발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하긴 문기역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 그리고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남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 없는 듯 싶었다. 그리고 수만이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 하여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했다. 이래서 소녀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다. 그래도 어색한 골목을 걸을 때에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한길로 나오자 차츰 기쁨으로 변했다. 길 저앞은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 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면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남저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툴 사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돌려 아이들에게 1돈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었다. 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자는 약조였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은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2번, 3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알아들은 양 대답지 않는다. 그러나 4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잿돌 위에 신이 놓여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방 뒤에 숨겨둔 어떤 공이 와 있다. 상을 물을 임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요새 학교에 매일 갔더니 네. 삼촌은 상 밑에 그 공을 올려내며 이게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니 이것도? 하고 삼촌은 무릎 밑에 쌍안경을 꺼내 들었다. 네. 수만이란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전은 좋겠구나. 이건 못 줘도 이런 게 좋겠군. 그리고 삼촌은 수만이란 뭐하는 집 아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내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내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기라도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것도 덥석덥석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거든.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말 들으니 너 요새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에게 얻어 먹는 거냐? 문기는 빨갛게 얼굴을 다 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 다만 보고 있더니 음성을 고쳐 엄한 어조로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일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 싫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얼려다니다가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내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 하나 어디까지든 공부도 시키고 사람들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주어야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뒷도 밤 한 번 잘못 가졌다가 영 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고 난 이후론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의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 아는 몸은 벌써 삼촌이 봐야 나쁜데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지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업무를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이었다. 또 서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사람은 일상 천냥만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길러 낸 사람은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에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며 잘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문기도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어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었다. 마침내 문기는 꽁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을 나갔다. 어묵어묵 저물어가는 한길이다. 문기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대낮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가지고 놀던 그 공이 지금은 사람이 드문 골목 안에서도 남이 볼까 두려워졌다. 컴컴해질수록 더 허옇게 드러나 보이는 커다란 공이 처치하기에 곤란해. 문기는 옆으로 꼈다. 뒤로 돌렸다가 하면 사람의 눈을 피한다. 쌍안경이 든 볼록한 주머니가 또 성하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쯤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이 양 슬며시 쌍안경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리었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남저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서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상거리에서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골목으로 돌아가서 남자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 향해 던졌다. 그제야 문기는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듯 어깨가 거뜬했다. 아까 물 위로 둥실둥실 떠나갔던 그 공 지금은 벌써 10리고 20리고 멀리 떠나갔을 듯 싶은 그 공과 함께 문기는 자기의 허물 멀리 사라져 깨끗이 벗어난 듯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 다시는 하고 문기는 2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짐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컴컴한 처마 밑에서 수만이가 튀어나오며 반긴다.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다. 그리고 문기 어깨 팔을 걸고 한 길을 향해 돌아서며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초를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마한 환등초를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부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고 온 것이 엄한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나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밀려선다. 난 싫다. 수만이는 어리둥절해서 쳐다본다. 뭐 말이야, 완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하고 수만이가 의아를 하는데 눈이 둥그레가지고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너 혼자 누구 쓴자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집 앞마당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주 썩은 공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주머니 털어 보이시는 것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친다. 누군 너만 못 약을 주는 줄 아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기 깐 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되겠거든. 거짓말은 아니다. 참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지 몰라서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일상을 한다. 오늘 작은 아버지에게 막구종을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거 안 할 작정이다. 그래도 나고 약정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 많은 일이네.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없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드물거든. 이럴 땐 아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의 골목을 들어서자 수만이 슬며시 물러선다. 그러나 내일은 안 만날 테야.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를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학교에 가는 길에 문기가 큰 학길로 나오자 맞은편에 판장의 백목으로 커다랗게 긴 문기는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셋을 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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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하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학교 어귀에 이르러 삼거리 자파당 비진판에도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다. 문기는 이번에 무춤하고 보고 보다가는 얼른 모자를 벗어서 이름자만 지워버렸다. 그러고는 건너편 기물동에 스만이가 일그러진 웃음으로 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문기 앞으로 지나가자. 왜 겁이 났니, 지게? 하고 뒤를 오면서 작은 소리로 그래 정말 돈 너만 두고 쓸 테냐? 그러면 요건 약과다. 그리고 수만이는 주근주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굴렸다.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리 오금을 쳐 골탕을 먹게 하였다.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 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으로 달려들어 몸째 부딪힌다. 그리고 으슥한 곳에 단돌이 만나는 때면 수만이는 너 내 마음대로 하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내 안은 풍길 줄 아니 풍길 테야 하고 손을 들어 꼽는다.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고 둘째 너희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그리고 남의 걸 훔치거나 일반인이니까 또 그런 것도 붙들려 갈 것이야. 하고는 또 풍길댔다. 사실 그 다음 시간 교실 들어갔을 때 문기는 크게 놀랐다.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띵띵땡 했다가 그게 커다랗게 쓰여 있다. 뒤미처 선생님이 들어왔다. 일은 간단히 선생님을 한번 쳐다보고 누가 장난이냐 하고 쓱쓱 지워버리고 고만이었지만 선생님은 들어오고 그것을 지우기까지의 그동안 문기는 실로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수만이는 그것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학교를 파해 거리를 나와서는 한층 심했다. 두어간 문기를 앞세워 놓고 따라오면서 연애 수만이는 앞에 가는 아이는 공공공 했다지. 그리고 점점 더해 나중에 도적질 거꾸로 붙여서 앞으로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하고 거리거리를 매며 따라오는 것이다. 문기 집 가까이 이르렀다. 수만이는 문기 앞에 다가서며 작은 음성으로 조졌다.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했다고 하고 똑바로 서놓을 테야.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뒤가서 화초무종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을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넓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안 앞턱 잔돈은 얼마와 지점 몇 장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에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가 뺨을 때리는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얼굴로 문기는 내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을 차차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기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 냈다. 그러나 갚으면 그만 아니냐. 그 돈 갚아치 밥도 덜 먹고 학용품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 아니냐. 몇 번이고 이 소리만 속으로 내네요.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남 배심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없이 공원으로 거리를 돌며 해를 보낸다.
나를 저물어서 뭉기는 불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승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 있어 이제 오니? 그러고 이어 너 혹 붙잡은 안에 돈 받니? 하다가 최문기는 입을 열기 전에 승모나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공녀 앙큼한 년이 너라. 낮에는 내가 직결세 화초 보증을 내고 있는데 집을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갔구나. 문기는 점점이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그만이지. 소리를 또 에어본다. 그날 밤 아랫방 들장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 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더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집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찌끌찌끌 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에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문기는 밤을 드어 술 뜨다가 그만둔다. 그 돈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시는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 이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그단 일을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이 그 눈을 번쩍하고 문기의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뜬금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신시간이듯 싶었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어본다는 말이듯 싶었다. 운동장에서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이 버드나무 옆 그런 데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을 잠기거나 발장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누가 등 치면 소리를 아쳐 깜짝깜짝 놀라고 한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을 맑고 푸른 것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됐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여러 아이들을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찌꺼리고 마음대로 즐기고만 문기는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 문기는 전율처럼 밝은 하늘 아래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 떳떳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이 남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었다. 오해저물력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갔다는 부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에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너무하고 딱딱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보던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너방의 어린 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뭉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 나오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자기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뭉기는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산거리가 건너고 있었다. 문기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보니 바로 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이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몰랐다. 문기는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시었다는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 얼굴이 나타나면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 줄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 데가 없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며 작은 아버지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그러다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저 고깃간 주인이 이런 10원을 알고 거슬러 준 거, 그 돈을 써버린 거, 그리고 또 붓장 안에 돈을 자기가 훔쳐낸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으로 어둠도 차차 사라지면서 맑아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따라 몸도 가뿐했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